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의 종목 5529님께서 올려주신 게임주 펄어비스입니다. 예, 검은 사막 하나로 진짜 사골까지 우리고 있다. 이런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점점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얼굴도 까매지고 있다. 아,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105,300원에 사셨습니다. 아이고. 그냥 높게도 이거 흔히 사셨네요. 말해서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저기서 사셨고 사신 이후에 툭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코마 상태입니다.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지금 56% 손실이고 비중도 30%셔가지고 네. 지금 걱정이 굉장히 고착화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오랫동안 지금 가지고 계셨고 그래도 최근에 여러 가지 좀 펄어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기대를 좀 하셨을 텐데 네.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좀 뒤통수를 세게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펄어비스가 14% 급락을 하면서 손실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비중도 30%나 가지고 계셔서 이 손실이 정말 너무나도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최근에 희망을 가졌는데 이제는 진짜로 미련을 버려야 하는 건지 너무나도 아픈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펄어비스와 어떻게 이별을 하면 좋을지 한번 저희가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박철순 이사께서는 펄어비스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키워드는요? 상승 모멘텀 부재입니다. 네, 상승 모멘텀 부재. 키워드도 속쓰리네요. 네, 네. 그거 대충 알겠어요. 김영일 전문가는요? 미뤄지는 신작 오픈입니다. 네. 아유,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속상합니다. 네, 우리 네. 이사님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뭐 펄어비스를 워낙 또 작년 초쯤에 사셨으니까 지금 손실폭이 큰 건데 뭐 일단 작년에는 뭐 어떤 종목이든 1년 동안 다 빠졌습니다. 지금 현실에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일정들과 그다음에 뭐 실적들을 체크하면서 앞으로 어떤 좀 모멘텀이 있고 지금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죠. 뭐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기대감이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실적도 굉장히 잘 안 나왔었죠. 그래도 다행이었던 거는 실적이 나오는 날 앞뒤로 해서 주가가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도 실적은 항상 우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보면 일단은 영업 손실이 141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컸었죠.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뭐 230%가 넘는 적자폭이 더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물론 요 회사뿐만 아니라 게임주 중에 상당히 조금 실적이 좀 좋지 않았던 종목들이 많고요. 하지만 이 게임주라는 것들이 사실 어떤 신작 발표라든지 이런 기대감으로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실적만으로 주가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 실적은 좀 좋지 않았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은 사막 같은 경우가 사실 뭐 대표적인 게임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사실 경쟁자들이 좀 많았어요. 2분기 때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대만큼 실적이 좀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3분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3분기는 좀 기대감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7월 달에 이제 유저들의 어떤 동향들을 보면요. 긍정적인 활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8월 지나고 있는데 8월 중순 때 나왔던 통계들도 유저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분기보다는 이 검은 사막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3분기 때부터 개선되는 모습들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워낙 또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죠.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조금은 반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급락이 나왔던 이유인데 네. 역시나 오늘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가장 높았던 하루였잖아요. 맞아요. 이 기대했던 지체되고 지체되다가 연기되다가 못해 막 2년 동안 발매를 못했던 네. 이 붉은 사막이 이제 신작 발표는 아니었지만 일단은 가장 큰 게임 관련된 페어 같은 데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영상이 나왔던 거죠. 2023 게임스컵이라는 굉장히 큰 행사인데 여기서 이제 공개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기대감이 소멸됐던 거죠. 이런 일정에 따라서 사실 주가가 미리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미 발표를 딱 하는 날 기대감이 좀 소멸됐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네, 그쵸. 14%입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증권사에서는 또 호평이 또 오늘 그러니까요.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목표가를 더 상향 조정하고 네,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가지고 있던 분들은 방심하고 있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증권사만 있고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일하다 보니까 갑자기 급락. 맞아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리스크 요인이 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게임스컴에서 주관하는 이 선호 게임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펄어비스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금
리스크 요인이 있긴 합니다. 좀 우려감이 있었던 건 뭐냐면 네. 3분짜리 플레이 영상만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예요? 네, 어. 끝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10분짜리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것도 연기가 됐던 거거든요. 지금 근데 8월이에요. 벌써 작년에 하기로 한 게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그런데 3분짜리 정말 짧은 플레이 영상만 공개가 됐었고 뭐 맵도 공개가 거의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모 버전 이런 것들도 안 그렇죠. 나왔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 조금 약간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이 펄어비스를 베팅한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실망감이 좀 컸던 그런 하루가 됐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실 이게 게임이 데모 버전이 출시하고 나서도 막 1년 있다가 신작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시종 버전이. 그런데 바로 지금 나오는 아직 것도 아니에요. 네, 데모도 근데 안 나왔어요, 지금. 플레이 영상 3분 나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나온 게 없는 거구나. 네, 기대감은 지금 이 붉은 사막으로 몰려 있는데 네. 실제로 기대감을 좀 낮출 만한 이런 공개가 부응하지 됐으니까요. 못했네요. 3분밖에 네.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감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밀릴 때 기대감보다 이번에 좀 실망이었는데 주가도 좀 밀리네. 그러다 보니까 동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이 부분이 조금 기대감이 좀 떨어진 거고 근데 증권사에서는 사실 조금 4분기는 안 되겠지만 내년 초 이렇게도 좀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신작 발표에 대한 날짜를. 네. 하지만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만한 좀 가시화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시장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살까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좀 더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시가 좀 가시화될 때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뭐 추가 매수라든지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신규 매수를 과대낙폭을 이용한 뭐 저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일단은 하락세가 마무리되고 반등 충분히 확인하고 실적이라든지 출시일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좀 좋더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봐야 되겠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빠질 내용은 사실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단기적으로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소멸하면서 주가가 낙폭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긴 했지만 네.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되돌림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건 지금 종가 밑에 주요 1매물대가 아직은 깨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도 좀 두꺼운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저가 매수세 살짝만 들어오고 매도세가 조금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점 만들고 딱 반등 나올 때는 한번 되돌림을 공략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당분간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네, 아직 지금보다. 시간에도 좀 그렇게 많이 적극적인 회복이 저가 안 매수가 되고 들어오진 있어서. 않고 있고 그래서 내일 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일단 실망감이 너무나도 컸던 것 같고 네. 지금 펄어비스가 그 무엇 하나 기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조금 더 보수적이고 또 안정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영일 전문가님의 키워드인데요. 미뤄지는 신작 오픈입니다. 이 부분 역시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키우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사실 그 붉은 여 사막의 영상을 보고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전 사진으로만 봤는데 뭐 퀄리티는 나쁘지 않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리포트 상으로도 다 이제 퀄리티는 좋았다라고 맞아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유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 되게 중요하죠. 네, 저는 또 이제 겜돌이니까 맞아요. 네, 많이 아시죠. 붉은 사막 영상을 저는 몇 년 전부터 봐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검은 사막이라는 저는 사실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국내에서 굉장히 잘 만든 웰메이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고 그러면서 국내의 이 투자자들이나 혹은 이제 뭐 게임 유저들에게도 굉장히 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게임이다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붉은 사막이 2021년에 출시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벌써 이제 2년이나 늦춰졌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요새 이제 게임 유저들에게는 단순히 그냥 사냥만 하고 뭐 레벨업을 하는 이러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 게임 내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검은 사막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배를 타고 무역을 한다라든지 네. 네. 농사를 짓는다든지 전투랑은 또 상관 별개의 다른 세상. 그렇죠. 이런 게 또 있는 네, 거잖아요. 전투 안 하고 다른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걸 원했던 거죠. 그렇죠. 영상이 지금 이제 개발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영상에서 다른 내용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줬어야 됐는데 생각보다 예전에 들어갔었던 영상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냥 위주의 이제 이러한 영상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았고 네. 그 사냥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뭔가 좀 윤곽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것만 짜집기한 느낌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유저들의 평가를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붉은 사막이 계속 늦춰졌는데 생각보다 먹거리가 많이 없다 유저들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이렇게 느꼈을 만할 것 같거든요. 기대했던 만큼의 영상의 퀄리티 혹은 이제 게임에서 이제 나왔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는 점, 이 점이 이제 실망감을 조금 이제 일으킨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퀄리티는 높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충족할 만큼 영상이 잘 뽑힌 건 맞지만 네. 기대만큼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역시나 실망감을 그대로 저는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검은 사막이 캐시카우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게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검은 사막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캐시카우가 기본적으로 존재하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있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검은 사막이 워낙에 이제 올해 좋았어요. 올해 굉장히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많이 하면서 다시 또 신규 유저들을 많이 이제 끌어모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게임만을 가지고 이렇게 핸들링하는 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히트곡 하나 가지고 네. 쭉 아니, 뭐 활동하는 김은국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호랑나비 하나로 계속 우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잘 해내고 있고 저도 워낙에 또 올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잠깐 또 이제 찍먹도 한번 해보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인기가 올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만 한계는 있다. 결국에는 게임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하게 나타나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붉은 사막도 그렇고 도깨비도 이제 개발 중이었잖아요. 그것도 영상 봤을 때는 되게 잘 만들었다 이 그렇죠. 생각했었는데. 예.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깨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이 붉은 사막보다 더 윤곽이 안 나온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망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펄어비스의 주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기다렸네라는 실망감을 또 우리 투자자들에게 많이 남겨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뭐 테마주들이 워낙에 강하기도 하지만 이 섹터별로 순환매도 좀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게임주는 유독 좀 소외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 종목들도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좀 바닥을 좀 다져가고 또 저점을 내치고 있는 상황인데 게임주가 이렇게까지 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신작 모멘텀이들이 그게 오랜 기간 동안 없었잖아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많지 않았고 대부분 뭐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게임주에 대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요인 중에 그렇죠. 하나가 네, 신작 발표인데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건 게임주는? 없고 그것도 있고 네. 수급적으로 들었는데 지금 오늘하고 최근에 좀 보니까 이게 기관 쪽에서 나온 것 같긴 한데 IT 쪽이랑 특히나 소프트웨어 쪽 이쪽이 조금 대량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포지션 청산인지 아니면 수단 매진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긴 한데 일단 좀 아무래도 기대감이 지금 없는 섹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포지션을 거기다가 비중을 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일단 기관들이라든지 대량 어떤 자금이 좀 큰 규모의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일단 지금 베팅을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적이 좀 나오는 섹터들이 맞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서 예를 들어 뭐 음식료라든지 이런 조금 배당주라든지 네. 뭐 이런 안정성 있는 것들도 조금 비중을 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일단은 뭐 그렇다고 뭐 테마주를 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위험하죠. 네, 뭐 추천서체나 뭐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급등락이 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적은 비중이면 모르겠지만요. 일단 너무 큰 비중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실적이 조금 하반기 실적 전망이 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게임주 쪽으로는 아주 큰 수급이 들어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리고 펄어비스 오늘 흐름 보면 웬만한 신작 가지고는 또 반등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네.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신작이 나올까요? 혁신적인 신작이? 이게 지금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네오이즈 뭐 피해 뭐였죠? 피해 거짓. 피해 그것도 있어. 그런 것들이 다 사실 주가를 끌어올렸던 어떤 신작이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신작이 발표가 돼야 되는데 오늘 발표가 안 됐다라는 게 이게 너무 기약이 아쉬운 없다. 부분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유일하게 그 게임 이번에 행사에 참여한 그 게임 회사들 중에 네. 뭐 이게 있더라고요. 베타 테스트랑 시연을 유일하게 안 하는 회사가 지금 펄업이있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불안한 거죠. 네. 뭔가 신작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일반 다른 경쟁사들 대비했을 때 너무 아직 보여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좀 시장감이 뭐라도 좀 갖고 나와서 네. 이렇게 해야지 뭐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쵸. 겨우 달랑 3분. 지금 2년 넘게 기다리는데 그러니까요. 또 이게 지금 아직도
약간 애매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좀 가시가 돼야 탄력은 붙을 것 같아요.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긴 하니까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좋게 보는 이유들이 워낙 또 아직은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네. 이런 붉은 사막 같은 좀 대형 이런 게임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비중을 너무 실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그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탄력 받을 때 이런 신작에 대한 가시화가 됐을 때 그때는 좀 비중 실으셔서 평단 낮추시고 빠르게 좀 더 손실을 메꾸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의 사연으로 돌아가 보자면 지금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인 되돌림은 약간 기대감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엔 좀 너무 많이 빠져서 과대 낙폭이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지선이 무너지지 않고 즉 매물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로 돌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손절 라인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격까지 무너지면 사실 밑에 최저점까지 가는 겁니다. 일단 지금 차트상 최저점이요.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은 45,0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원래는 사실 46,000원 이렇게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그럼 바로 터치할 것 같아서 내일. 그렇죠. 네, 아직은 시간의 거래에서도 사실 조금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면은 터치하고 올라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45,000원으로 일단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되돌려 나오면은 저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한 5만 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을 또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께 궁금한 거는 저는 이게 증권사 리포트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 그 키움증권 그거 봤는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신작 퀄리티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고 그리고 진정성이 모두 명확한 신뢰 수준을 확보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도깨비도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본 네. 커뮤니티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뭐 3분 컷 뭐 이런 얘기가 있거나 우리 채팅창에도 도깨비 안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아니, 올려주셨거든요. 몽달귀신이 들어와도 지금 그때 될까 말까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온도 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도대체 어떤 말을 믿어야 되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시장에 대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리포트인 것 같고 그러면서 두 번째가 목표가까지 올렸어요. 네,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원하는 결과물들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나왔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아까 그 네오에이즈에서 이야기했었던 피해 거짓. 예, 피해 거짓을 저는 데모를 해봤어요. 그것도 해봤는데 역시 게임돌이. 네. 해봤는데 이제 그런 게임류를 소울 게임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음침한 난이도가 거, 있는 난이도가 네, 높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쪽에 맞는 기대감들을 저는 굉장히 잘 충족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만들었다는 네, 얘기군요. 잘 만들었어요. 네, 네. 재미가 있게. 그래서 분명하게 결과물들을 차근차근 내왔기 때문에 피해 거짓이 어느 정도 이제 호평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붉은 사막은 지금 현재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 사실 조금도 못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나온 영상 자체가 그동안에 나왔었던 영상들에 비해서 무언가 많이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 또한 붉은 사막이 더 늦어지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이제 이 실망감으로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펄어비스라는 종목을 봤을 때 저는 많이 떨어진 구간이다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시장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개인들이나 투자할 수 있는 방향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주도주와 아니면은 테마주 그렇죠. 딱 이 두 네, 가지 맞아요. 방향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테마주 따라 타던지 아니면은 주도주를 조금 기다렸다가 주도주 바닥 잡을 때 들어가던지 딱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여전히 이제 악재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많이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이제 걱정이 많이 됐었던 부분, 이러다 정말 이제 또 전쟁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중국의 상황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만 침공에 대한 막 이슈도 자꾸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또 뭐 벨라루스에서 이제 이 미국 자국민들이 다 철수를 한다라든지 예. 이런 이슈도 다 이번 주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 확전에 대한 이야기들도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자꾸 나오고 있고 시장이 아직까지는 악재에 조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혹은 개인 투자자나 지금 게임주들이 소외가 되어 있잖아요. 소외되어 있는 게임주에 접근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분간 이런 형태가 아마 저는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포트상으로 기대감을 충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온 리포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한동안 시간이 길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펄어비스는 저는 조금 더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가격 전략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예.
사실 일전에 게임주가 정말 힘들었었던 구간이 이제 요 구간이었잖아요. 이미 힘들었던 구간을 어느 정도는 지나갔기 때문에 네. 이제 요 구간에서 계속 이제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 자체는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펄어비스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올해에는 그래도 개발 완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마 한동안 요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때 그때 이제 반응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결국에는 추가 매수를 저는 잘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은 힘든 구간인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지금은 손절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을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붉은 사막에 대한 신작 기대감이 형성이 될 때 그때 추가 매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일단은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많이 해칭을 하셔야겠죠. 그렇군요. 다른 종목으로 좀 최대한 수익을 좀 해칭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붉은 사막 기대감이 다시 형성될 때 추가 매수 방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펄어비스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박철순 이사, 상승 모멘텀 부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게임에 대한 얘기도 쭉 해주셨고,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4만 5천 원 제시하셨고요. 그리고 김영렬 전문가, 유저 입장에서 더 생각한다 해보니까, 미뤄지는 신작 오픈, 이런 거 관련해서 실망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가 5만 5천 원, 손절가 4만 원을 제시하셨습니다.